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157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조은주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떡밥 하나로 시작해보죠. 요거 보도 보셨죠? 이마트 트레이더스 다시 절차 진행한다. 봤어요. 이게 진짜 들어서는 겁니까 이번에? 그럴 리가 없지 않을까 싶긴 했어요. 보도를 보긴 했는데 매년 몇 번 좌초돼가지고 네. 불신이 지금 커졌어. 시민들도 지금 또 속아야 되나 속아줘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제는 믿어야 하는 건가 진짜 들어서는 건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업체가 지금 착공 신고를 위한 절차에 시작은 했다고 합니다. 절차 시작. 정말 시작을 네.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 신고에 대한 시작인 거죠? 그렇죠. 신고를 네. 한 건 아니야. 신고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뭐 절차 많다는 걸로 이해해 주죠 우리가. 아니 지적이다. 아니 뭐 이거 준비도 아니고 그동안 준비할 게 많으셨다. 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또 속도를 내냐면은 그동안 인허가 절차 또 밟아놓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뭐 시의회에서 받았던 거 한 5분 응선 넘어놓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무한정 그게 유지되는 건 아니고 만료 기한이 그래요? 또 있나 봐요. 찾아보니까. 저는 뭐 무한으로 그냥 한번 받아놓으면은 무한으로 즐깁니까? 그거 아니고 뭔 소리. 아무튼 자 그래서 만료 기한이 곧 도래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후 절차를 진행을 해야만 뭐 어쨌든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아니면 다 백지화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백지화할 생각은 없나 봐요. 뭐라도 할 생각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삽을 뜨기 위한 절차에 어쨌든 조금은 착수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도가 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또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단어가 주는 그 있잖아요. 착공 신고라는 것에서 왜냐면은 그 네이버 지도랑 카카오 맵에서 이게 없어졌었잖아요. 원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정지 해가지고 언제 이거 7월 뭐 예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져서 진짜 엎어졌나 보다 했거든. 왜냐면 제 기억으로는 그 2024년 뭐 12월 예정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렇지. 지워지는 거지. 지도 만드는 곳에서도 되겠어? 그러니까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데 다시 어렵게 불씨를 살리고 있다. 그러니까 뭐 들어서면 좋죠. 그럼요. 우리도 트레이더스 보유 도시다. 창고형 매장 있다. 우리도 웅장해진다. 강원도 유일이다. 코스트코는 없어도 강원도에서 그래도 트레이더스 있는 데는 최초 아닙니까? 아마 그럴걸요? 제가 그리고 이마트도 저희가 옛날에 최초였다며요. 맞아요. 20년 전에. 그러네. 20몇 년 전에는 이마트로 우리 도시에 품격을 나타냈다면 자부심을 얻었다면 이제는 트레이더스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고요. 또 이래서 또 뭐합니까? 결국 그러니까 삽을 뜨면은 그때 더 기뻐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죠. 어쨌든 원주 시민분들이 보통 이제 하남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시는데 창고형 매장이나 뭐 스타필드 이제 이용하시려고 이제는 원주에서도 즐길 수가 있다. 근데 난 들어서면 그 반곡동 저기 스타벅스 그쪽 있잖아요. 그쪽이잖아요. 맞아요. 예정지가. 거기 엄청 복잡해질 것 같아. 차도 엄청 많아지고 창고형 매장이 특 아니야 특. 차로 한 차선은 점거 상태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혁신도시가 그렇게까지 정체된 적이 있었나 싶긴 한데 거기는 그래도 도로가 꽤 넓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 맞은편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리도 회의 거기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살짝 그런 걱정이 있어. 그 혁신도시 스타벅스 주차비 받기 전에 워낙 거기도 점심시간에 많이 몰리고 이래가지고 그 반대쪽 차선은 좀 정체가 약간 있었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제 양쪽으로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어쨌든 알아서 잘 하시겠죠. 세워지면은 하시겠죠. 근데 어디였지? 제가 설 연휴 때 저 부산 수영구인가? 거기도 코스트코가 있잖아요. 수영구 맞나? 수영구 맞겠지? 코스트코 거기는 경찰이 한 차선을 교통 통제하더라고. 아예 우회전 코스트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차가 많았었어요? 많은 수준 아닙니다. 우리는 코스트코 가지도 않는데 40분 동안 거의 갇혀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 트레이더스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상당한 변화를 또 예고하지 않을까. 아무튼 국인 씨도 가실 거죠? 생기면 또 가봐야죠. 하남도 저번에 가보셨으니까. 근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꼭 가야 되나 싶긴 한 게 그때도 스타필드 갔다가 그러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뭐 딱히 갈 계획이 없었는데 온 김에 한번 가보자. 그래 왜 그렇게 유명한 거야? 뭐 이런 거지. 근데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뒷사람에 밀면 가고 사람의 파도에 유영을 하다가 그렇게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원주도 그렇게 되려나? 나 사실 잘 상상이 안 돼. 원주에 그런 장소가 생긴다는 게. 근데 사람 때문에 밀려가지고 다니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또 이 근방에 없으니까 다 예전 이마트 때처럼 뭐 영월에서도 오고 제천에서도 오고. 그랬어요? 네. 이마트 때 그랬어요. 다 담당을 했구나. 네. 충청도에서도 오고. 맞아요. 네. 뭐 경기 동남권에서도 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진짜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CGV는 없어도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보유한 중소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도 하나 잃으면 하나 와야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옛 드림랜드 부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저희가 한 2년 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진척이 없다가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까지 현대 사극 드라마를 찍는다고 하는데 현대 사극이 뭐 보통 타임슬립물이겠죠? 현대에서 뭐 조선시대로 넘어가고 사극,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아무튼 뭐 재밌는 드라마 나왔으면 좋겠고요.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가늠이 안 되긴 하네. 현대 사극? 왜 아니 뭐 타임슬립물 있잖아요. 그 웹소설이나 뭐 웹툰 이런 거 많지 않아요? 그 조선 시대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양쪽 다 배경으로 필요한 경우가 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현대 사극을 다 찍는 세트장을 어쨌든 뭐. 아니 다는 아니고 뭐 일부만 찍겠지. 그러긴 하겠지만. 요즘 드라마를 뭐 다 찍는 게 어딨어 한 장소에서.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오히려 다 막 CG로 찍는 경우가 다 그래가지고 세트장이 뭐 얼마나 필요할까 싶긴 하는데. 네. 아니 여기서 일부만 찍겠죠. 그러니까 드림랜드 이걸 배경으로 여기서 해가지고. 다 찍는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런 거고요. 드라마 여기가 근데 넓어요? 사실 드림랜드 안 가봐서. 드림랜드 굳이 넓죠. 그럼 여기서 다 찍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드라마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가 뭐 숙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만큼을 다 살릴 거냐, 아니면 뭐 요 일부만 그 땅의 부지만 활용해서 이 세트장을 만들 거냐. 아마 그때 뭐 내년 1월까지 한다는 거 보면은 주요 장면 정도는 고정적으로 여기서 뭐 찍는 씬이 있겠죠. 다른 거는 뭐 딴 데서 찍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너무 옛날에 무슨 우리 수사반장 시절 드라마 제작법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다 찍어 드라마 한 편을 너무 또 그렇게 보신 거 아니야?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산에 뭐 근현대 그 배경으로 해서 대규모 약간 마을처럼 해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드림랜드가 그 정도 크기예요. 그 정도 마을 정도요? 네. 내가 안 가봐서 뭐 믿질 못하겠네. 아이고 믿고 안 믿고. 내년 1월까지 한대요. 근데 뭐 마을까지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진짜 얘기 또 세 보면은 그 남양주의 수동면 쪽 그쪽 가면은 그쪽 가면은 완전 영화 촬영 전문 스튜디오가 있어요. 세트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공동경비구역, 그 판문점 그대로 지어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옛날에 다니던 시절에 나는 그거를 한 몇 년, 한 10년 동안 내가 진짜 판문점에 갔다고 생각을 했어. 그 세트장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나 그래서 그게 자랑거리였거든. 나는 판문점을 갔다 온 아이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수동면에 있는 영화 세트장이었던 거야.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쩐지 너무 쉽게 넘나들더라. 경계를. 이쪽 저쪽을. 아니 유치원 때 가가지고 어린이집 때 가가지고 그거에 좀 과장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다. 근데 그게 너무 또 생생하니까. 생각해보면은 뭐 북한 군인도 없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왜 믿었을까. 뭐 세트장 하니까 갑자기 그런. 근데 그런 거 뭐 진짜 거대하게 지으면은 뭐 한도 끝도 없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뭐 드라마를 찍는 용으로도 많이 쓰지만 찍고 나서 그걸 관광지화 해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 원주에서도 뭐 영화 최근에 찍은 걸 로비도 그 하정우 맞아요. 그 감독 제작을 했죠. 하정우 배우가 제작한 그 로비도 원주에서 촬영했다고 하고 뭐 그래서 시사회도 원주에서 한번 무료 시사회도 하고 최근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저기 학성동 옛 법원 거기서도 넷플릭스 무슨 드라마 하나 찍었다고 저번에 기사 나온 것 맞아요.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곳곳을 좀 활용하는 것 같은데 드림랜드 이 드넓은 부지는 또 어떻게 활용할지 보니까 이 드라마 세트 제작하는 업체가 요즘 아주 핫한 폭삭 소가수다 맞나요? 맞아요. 네. 보지를 못해가지고 맞아요. 폭삭 소가수다 세트를 만든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게 저도 기사였나 아마 유튜브 콘텐츠였나를 본 것 같은데 넷플릭스의 자본력 이래가지고 진짜 그 제주도의 한 마을을 아예 세트로 만들어서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또 만든다니까 드림랜드에 그냥 쏟아 이거 뭐 넷플릭스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한번 드라마 나오면 저희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잠시 홍보 시간이 있습니다.
국인 쌤이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해봐야 되는데 올해 한 도시 한 책 읽기. 맞아요. 어떤 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금희 작가의 너를 위한 비컷이 선정이 됐습니다. 제발 원주 시민이면 올해 이 책은 읽어야 한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홍보해야 돼요? 물론 홍보하면 좋은 거죠. 홍보하면 좋은데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이걸 꼭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뭐죠? 숙제를 하나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주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이제 명함이 있으세요. 운영위원들에게 이 책을 꼭 읽고 그 감상평을 남겨야 한다라는 미션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혼자 읽고 감상평을 남기시면 되지 왜 홍보까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주 시민이라면은. 그러니까 나 혼자 숙제하기 싫다. 여러분들도 읽고 감상평 원주 하나쪽으로 남겨달라. 그렇죠. 그래요. 알리면 좋잖아요. 그래요. 올해는 꼭 이거 하나는 읽읍시다. 맞아요. 항상 이게 뭐 자발적 의지로 읽으려고 하다 보면은 저도 잘 못 읽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으시고 이번에 의지를 좀 발휘하셔서 읽으시고 한번 더 영업을 해주시죠. 아직도 못 읽으신 분들은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은 꼭 읽어달라. 한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SNS에 올라가는 A컷 이미지 전에 편집된 B컷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로지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만든 결과물, 편집된 장면 속 폭력과 억압된 구조, 기만적인 웃음을 이야기하며 SNS 시대의 명암을 다룬다고 합니다. 이 홍보 슬로건이 이거네요. 오늘도 타인의 A컷에 좋아요 하셨습니까? 잘라버린 B컷 속 진짜 이야기라고 했는데 요즘 인스타에 근데 국인 씨가 사진 많이 올리시잖아요. 종종 다 A컷이잖아요 그거. 그쵸. B컷 다 버리잖아요. 엄선해가 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혼자만 보시잖아. 감춰두시잖아. 그래도 거기에 진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보면은 저 그렇게까지 뭐 폭력과 억압된 구조 살펴보면 뭐가 있을지 몰라. 기만적 웃음 이런 그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책 아니에요?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읽어보고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어쨌든 소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SNS가 요즘 워낙 우리 일상에서 가깝게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비판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 담고 있어. 진짜 소감은 뭐 진짜 홍보는 저희가 한번 읽고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해가지고 너무 겉핥기 싫어하고서 죄송하다는 말씀.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도시 한 책 읽기 올해도 계속 이어나가야겠죠. 맞아요. 올해도 좀 프로그램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소개까지. 그래도 올해도 뭐 저자 초청 강연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독서 토론회, 책 읽는 공동체 릴레이 읽기 이런 것까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과 저희가 작년에 토지나 읽고 얘기하세요. 나 그거 말 안 하고 있잖아 일부러. 누가 물어볼까봐. 왜 꺼내 그거? 난 사실 책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워. 누가 그래서 토지는 이 말 하실까봐. 그래도 너무 귀엽고 꺼내셨어. 책 한 권이니까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올해 목표를 좀 그렇게 세워봐야겠다. 토지도 반드시 읽습니다 올해 안에. 옛날에 우리 정호 씨가 그 한도시 한 책 읽기 아몬드 선정했어요. 아몬드 때 그 독서 퀴즈쇼 나가가지고 뭐 2등했다 그랬나? 상 받고 그다음에 그 뭐 독서 UCC처럼 독서 트레일러도 이제 같이 센터 친구들이랑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쨌든 했다. 아몬드는 제가 읽었습니다. 참고로. 아무튼 그렇고요. 원주 한 척 홍보도 해야죠. 그렇죠. 원주 한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래 자막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서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유튜브 슈퍼땡스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역시 아래 QR코드 찍으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매거진 W와 대신 전해드립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원주의 핫플레이스를 읽는 시간, 매거진 W. 매거진 W. 오늘은 조국인 에디터가 다녀온 카페 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딜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브루잉 커피바 유난이라는 카페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유난?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어디 있는 곳이죠 이거? 여기는 강원 원주시 이화 1길 2-21
1층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화마을 맞아요. 단계동. 네. 5년 전까지 이화마을 주민이었는데 그때는 이런 좋은 카페들이 없었는데 요즘에 또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요 카페는 그렇게 요즘에 카페나 뭐 식당이나 이렇게 많이 생기는 그쪽은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이랑 평원중 사이에 그 골목 있잖아요. 네. 예전에 거기 되게 한적하고 조용했는데 요즘도 한적하고 조용하긴 한데 예전에는 저 평원중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백색 소음처럼 제가 일할 때 배경으로 깔리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거기 카페가 생긴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 카페는 좀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셔서 소개를 하고 싶으신 거죠? 여기는 뭐 밑밥 가는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지금은 막 SNS 상에서 핫플이라고 불릴 만한 정도까지 이제 화제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생긴 게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뭐 작년 하반기 이때 생긴 걸로 아는데 뭐 이제 뭐 입소문을 좀 타가는 단계에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은 어쨌든 아는 사람만 좀 아는 단계다. 뭐 인디 밴드 같이. 내가 키우는 인디 밴드 나만 알기 시작했던. 맞아요. 근데 이 인디 밴드가 좀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영업을 좀 하시는 거구나. 근데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옆에? 여기는 진짜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 제가 막 스페셜티 커피 그 카페도 소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카페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좀 새로운 카페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약간 뭐 동기부여 이런 게 좀 생겨가지고 모두 그런 욕심이 하나쯤은 있죠. 근데 막 SNS에서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미 가봤던 곳이 대부분인 거예요. SNS 소개된 곳들을. 그래, 그 인스타 돋보기 누르면 맨날 똑같은데 또 솔직히 말하면 사진만 바뀌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곳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정보를 찾다 보니까 어떤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뭐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 음식점 같은 곳들이 그 리스트가 쭉 올라오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보세요? 찾다가 찾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웹서핑을 하면은 거기까지 가실 수가 있는지 대단하시네.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곳을 어떻게든 찾겠다는 절박함이 정보에 대한 갈망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하게 했군요. 되지 않았나. 그럼 거기에 이 카페가 처음 등록된 걸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쭉 상호명이 쭉 뜨는데 상호명에 브루잉 커피바 유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어디지 하고 검색해서 보니까 이완말에 있길래 한번 찾아가 보게 됐죠. 어떻게 보면 팁을 하나 주신 거네. 나만 아는 카페를 만들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맞아요. 하나. 네, 사업자 등록된 사이트를 SNS보다 좀 빨리 찾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셔라. 힙스터야. 어쨌든 그러면은 처음 가신 게 올해 한 1월? 1월. 그러니까 생긴 지 뭐 크게 얼마 오래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이후로도 좀 자주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도만 뭐 한 4-5 번 이제 자주 가게 되는. 올해 많이 가시겠네. 저의 약간 단골 카페 중에 한 곳이 되었죠. 쿠폰 다 모으시겠어. 쿠폰 같은 것도 쿠폰 없어요. 그렇군요. 아쉽게도. 그럼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렇게? 근데 뭐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해보긴 했는데 먼저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카페가 브루잉으로만 그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예요. 지난번에 얼핏 또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쉽게 얘기하면 핸드드립으로만 이제 커피를 내리는. 수제다, 수제. 수제죠. 수제 커피다. 네. 그러니까 기기를 안 쓴다는 기계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카페 하면은 에스프레소 기계 하나가 있는 게. 그렇지. 그 소리가 사실은 또 카페 백색 소리인데. 그렇죠. 근데 이곳은 딱 들어가 보면은 그 바라 그러죠. 커피 바에 이 브루잉 그 추출 기계만 딱 한 3개 정도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좀 생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큰 기계가 없으니까. 그게 상징 같은 건데. 네네. 그러니까 되게 그 기계 하나 없는 것만으로도 좀 개방된 감각이 들더라고요. 좀 탁 트인 느낌이. 맞아요. 여기 뭔가 다르다 싶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더 마음에 드셨다? 그쵸. 그런 거 첫인상부터 특이한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브루잉으로만 내리시냐라고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이제 뒤따라오는 또 이곳의 특징이기도 한데 커피 편집샵을 좀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샵은 뭐 흔하지만은 그 앞에 커피가 붙는 거는 좀 낯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편집샵을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이 공간을 운영하는 그 주인의
그 큐레이션에 따라서 다양한 소품들이 있잖아요. 뭐 소품이든 패션이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공간 자체를.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 브루잉 커피바 유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유명한 카페들의 원두를 이제 가지고 와서 큐레이션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카페인 거죠. 원두가 엄청 많겠는데 그러면? 엄청 많아요. 전국 각지에서. 네, 전국 그 지금 이제 4월 5일 기준으로 그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 메뉴를 보면은 뭐 부산의 모모스 커피, 서울의 리브레 커피, 서울 센터 커피, 전주 광커피 이런 것처럼 원주에서도 뭐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곳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카페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제 뭐 블렌딩 원두라든지 싱글 원두를 이제 사장님이 맛보시고 여긴 이 카페의 이 원두는 정말 맛있다. 사장님이 인정하면. 네네. 본인이 그래서 큐레이션한. 놓게 되는 거구나. 그 가게에. 이곳에 소개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카페 편집숍을 지향을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은 손님들도 함께 원주에서 마셨으면 하는 어쨌든 커피들만 좀 모아놓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맛있는 커피를 어떻게 손님들에게 선보일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티 카페들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원두들은 되게 핸드 드립으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연의 맛을 살리려면 이게 뭐 법칙이 있는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그 에스프레소 기계를 통해서 추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압축을 하는 거라서 이 원두의 본연의 맛을 충분히 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맛 손실이 납니까? 그렇죠. 네. 열화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되게 이런 좋은 원두들은 핸드 드립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좀 먼저였을까는 고민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좋은 원두를 선보이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루잉으로만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됐다. 진짜 제대로 된 맛을 좀 제공하고 싶었나 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곳은 에스프레소 없이 브루잉으로만 맛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내린 원두로는 뭐 카페라떼라든지 뭐 바닐라 라떼 이런 다양한 변주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맛볼 나는 수 있는. 바닐라 라떼만 마시는데. 맞아, 저도 바닐라 라떼를 자주 마시는데, 근데 여기 브루잉 커피바 유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메뉴가 아메리카노밖에 없어요. 이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메리카노. 그 원두를 이용해서 그런 이제 브루잉으로 내리다 보니까 단일 카테고리의 커피만 나오게 되는 거군요. 네. 어떻게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커피 종류로 보면은 아메리카노밖에 없는데 아메리카노의 원두를 고를 수 있는 가짓수가 한 10가지 이렇게 그 원두의 가짓수가 많은 거죠. 여기는 그러면 그 미묘한 원두별의 맛의 차이를 음미하러 가야 되는 곳이네요. 그래서 그냥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메리카노 오마카세처럼 그런 것도 있나? 그 왜 어디 찻집 가면은 차 계속 내주는 거죠, 종류별로. 맞아요. 여기도 원두별로 계속 조금씩 맛볼 수 있게 좀 그런 이제 그 미묘한 아메리카노 좋을 것 같은데?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라고. 그거 좋은데? 근데 커피 오마카세. 의외로 해봄직한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 메뉴 보면은 원두에 따라서 이 원두에서 느낄 수 있는 커피 노트라 그러는데 이런 게 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뭐 고소한 맛 계열의 뭐 그런 견과류, 그다음에 초콜릿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원두는 뭐 백도, 그다음에 황도, 그다음에 뭐 백도, 리치, 황도? 뭐 이런 그런 류의 뭐 표현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원두 같은 경우에는 꽃향, 자스민, 로즈 뭐 이런 노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아메리카노인데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메리카노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구나. 네네. 해상도가 이렇게 넓을 수가 있구나를 또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곳이 브루잉으로만 커피를 내리는 커피 편집샵이라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아날로그를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마음에 드셨겠지. 손으로 이렇게 사람의 손맛이 있어야지. 그냥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수제 커피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의 철학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맞아요. 근데 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곳의 또 두 번째 특징이랑도 연결되는데요. 이게 바리스타란 무엇인지 그 정수를 좀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사장님에게서. 네네. 그래서 사장님이
15년 경력의 바리스타시래요. 그래서 뭐 서울, 전주, 제주, 뭐 원주 이렇게 다양한 전국 각지를 다니시면서 내공이 상당하시겠다. 경력을 쌓은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이 브루잉이라는 방식을 또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내 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선보일 수 있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핸드 드리블인데 네. 기계만도 못하는 분들도 당연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만 도전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리고 또 이 브루잉이 그냥 똑같이 내린다고 다 맛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번 스페셜티 때도 맞아요. 열심히 원두에 설명해주셨죠. 따라서도 그게 내리는 방식이 미묘하게 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가 다 있다 보니까 충분히 양질의 커피를 손님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먹다가 몇 번 여쭤봤었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본인 자체도 난 바리스타로서 이 좋은 원두를 잘 추출해서 손님들에게 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약간 본인만의 루틴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카페 오픈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날 이제 선보일 원두가 한 뭐 10가지, 뭐 한 15가지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한 번씩 내려보신대요. 그냥 그거를 아침에 하나씩 다, 그리고 다 맛보신대요. 오. 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 원두라는 게 습도, 온도에 따라서 똑같은 원두더라도 미묘하게 맛이 다르대요. 아니 그걸 근데 매일 아침 그렇게 체크하신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원두가 그날 안 팔릴 수도 있는 건데, 그쵸. 하나도 안 나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와. 네. 그러면서 이제 전날에 내가 가장 맛있게 내렸던 방법 이런 걸 다 적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 전날 방법 그대로 한번 내려보고 맛이 조금 약간 성에 안 찬다. 진짜 집요하신데? 그러면은 그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또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갱신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똑같은 원두더라도 가장 좋은 상태의 추출 방법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내가 바리스타로서의 직업 의식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그거 들으면서 전 그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더 존경스러워졌던 게, 어쨌든 아무리 커피를 내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걸 내어주는 바리스타더라도 아침에 일단 10잔을 먹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그러니까 커피를 내리는 사람은 그만큼 또 마실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도 약간 그게 좀 힘들긴 하다. 너무 이게 카페인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내가 이제 바리스타로서 이걸 놓칠 수 없는 나의 어떤 소명의식이다, 이런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뭐 사장님의 진심이 대번 느껴지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커피 프린스를 통해서 처음 접했던 바리스타가 이 정도의 어떤 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직업군이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한편에서는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카페들은 사장님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맛과 방식으로 이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커피를 직접 볶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로스팅을. 대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국인 씨가 소개한 카페들은 대개 또 그랬죠. 맞아요. 근데 그거 따로 로스팅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커피를 편집샵처럼 이렇게 원두를 납품받아서 그 커피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왜 커피를 로스팅을 안 하시냐. 근데 뭐 그게 이제 이 유난이라는 카페의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도 로스팅 기계를 놓기 어려운 뭐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 본인은 약간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로서의 그런 역할보다 나는 좋은 원두를 이제 잘 받아서 손님들에게 잘 추출해서 내어드리는 이 바리스타로서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바리스타의 본연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커피를 추출해서 만드는 데 있는 거고, 로스팅은 본연의 역할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리스타로서의 역할로만 본다면은 본인의 롤을 그냥 확실하게 그렇게 정하신 거구나. 그렇게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게 느끼시기에 로스터와 바리스타의 역할이 이렇게 좀 다르다고 인식을 하시는 거구나. 보통 카페들은 그게 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로스팅을 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확실하게 역할을,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로스터들이 하는 것이지. 맞아요. 그래서 그 훌륭한 로스터들이 한 것을 그저 추출해서 바리스타로서 잘 커피로 만들어낼 뿐. 나의 역량을 거기에 좀 더 집중하겠다. 왜냐면 집중. 아무래도 로스팅을 하다 보면 거기에도 에너지를 투여해야 되고, 완전히 전문직으로 만드시는 거구나, 바리스타를.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되게 바리스타의 그런 이 직업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던 그 계기였어요. 카페에 가서 그냥 완전히 이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뭐
꿈 중에 하나가 바리스타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또 처음 듣네. 아주 옛날에 젊었을 때. 다양한 꿈들 중에 바리스타도 있는지 몰랐어요. 네. 어쨌든 롤 모델 옛날에 만났으면 진짜 롤 모델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네. 말씀을 그런 진심들이 또 느껴지는 이 유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이 카페 유난의 작은 디테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찾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좋아하시죠? 그럼요. 그리고 또 이 카페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도 관련이 있는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우리 카페 테이블 이렇게 음료 올려놓는 그 테이블 자체가 디자인이 좀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카페 테이블 자체의 그 디자인을 바다에 버려진 유리인 시글라스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리사이클한 그 테이블이더라고요. 테이블이? 네. 그래서 이게 테이블 보면은 유리 조각이 중간중간에 이게 하얀색 그 배경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와 이게 리사이클 했다라는 걸 알고 모르고 봐도 되게 디자인적으로 예쁘다라는 것들이 느껴질 정도였고 그리고 또 뭐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뭐 이렇게 트레이라든지 그리고 뭐 테이크아웃 잔도 생분해되는 PLA 소재를 사용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 유난의 모든 카페의 요소의 지속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계시구나. 사장님이 근데 원래 좀 그런 가치적인 좀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네. 그래서 좀 환경적인 부분에 아무래도 커피 산업에 종사하다 보면은 버려지는 뭐 커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 커피를 이렇게 연구하시면 또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쵸. 여기서 그리고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커피라는 그 산업, 그 농장 자체가 이 기후 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자연스럽게 이런 기후 위기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마음이 약간 한켠 또 가게 되는 영혼의 가게를 찾았구만. 이해는 됩니다.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요. 커피 맛도 있는데 지속 가능성까지 이런 곳에서 고민하고 있구나를 느끼면 아니 근데 이름은 왜 유난인 거예요? 문득 생각해 보니까 카페 이름 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게 그 사장님이 이 카페 소개 문구를 이렇게 카페 한 켠에 적어두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여러 곳에서 타지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다시 고향인 원주에 돌아왔는데 이제 제가 유난히 맛있고 유난히 유명한 전국의 카페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 카페들을 먹게 됐다. 그래서 제가 유난히 맛있게 먹었던 카페 커피들을 골라서 유난히 맛있게 신경 써서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유난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직관적인 네네. 뭔가 그런 취지로 지으셨을 것 같았는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딱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디테일을 찾을 수 있는 요소였고 또 하나는 이제 커피를 먹을 때 그 커피 잔과 함께 작은 잔에 귀리 우유를 같이 주세요. 이게 약간 되게 작은 한 에스프레소 잔 같은 곳에 그래서 이제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게 이제 커피를 마시기 전에 귀리 우유를 이제 먹으면은 커피 먹었을 때 속쓰림도 좀 덜고 그 다음에 귀리 우유가 고소해가지고 그 고소한 맛이 커피 속에 있는 단맛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풍미들을 더 다채롭게 느낄 수 있게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뭔가 커피를 먹기 전에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들도 되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침에 카페를 가고 싶으면서도 잘 망설여지는 게 아무래도 빈속의 커피를 먹었을 때 좀 속쓰림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게 됐는데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귀리 우유를 통해 그런 좀 속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에 디테일한 어떤 배려랄까요? 사장님 찬양록이네 오늘 전반적으로. 근데 네.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약간 작은 디테일들이 계속 좀 엿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쨌든 내공도 지금 엄청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리스타에 대한 어떤 직업적 자부심이나 윤리의식도 너무나 투철하시다 보니까 진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기신다. 네네. 다른 카페에서는 진짜 볼 수가 없네. 맞아요. 난 네. 지금 듣는데도 진짜 그런 그림이 상상이 잘 안 돼. 그런 카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야 여기가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게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나만 아는 카페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이랑도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 그러니까 막 손님이 많은 건 아닌데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번 가면은 재방문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되게 배려받고 있구나. 이 정성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되게 마음에 와닿는 디테일 중에 또 하나고 그리고 카페 인테리어적으로 보면은 카페 한지가 좀 요소요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보게 된 건 카페 한쪽 벽면에 한지가 이렇게 한 3단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늘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혹시 저거 한지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거예요? 하고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장식을 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화말 근방에 한지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한지샵 에서 한지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매해서 카페 인테리어 겸 좀 장식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는 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여기 등도 한지등이에요. 그래서 등을 보니까 또 한지등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을 해 주셨던 게 거기 카페 보면은 수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툴이 뭐요? 약간 작은 간이 소파 같은 약간 그런 수툴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뭐 아니면 완전 앉은뱅이 의자, 그러니까 작은 단의 의자를 다 앉는 거라는 거죠? 네네. 어려운 건 몰라. 거기에 이제 시트지처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시트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트지도 한지로 바른 거라고. 곳곳에 다 한지가 있다. 한지가 진짜 마음에 드셨나 봐요. 커피 바에도 이제 한지로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걸 다 가게에 깔아 놓으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원주가 한지가 또 상징적인 그 생산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작은 요소로 이렇게 꾸며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컬이네 진짜. 네네. 그런 것만 봐도. 그런 부분에 인테리어 안에서도 약간 디테일들을 좀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곳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원두 추천도 해주셔야지. 원고에는 적어놓으시고. 네. 그래서 기다리고 아무래도 있었어요. 여기 원두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처음 가셨을 때 뭐 사장님이 잘 좀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 좀 3가지 정도의 그 정도를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나 이제 산미 있는 커피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그냥 먹는 보통의 아메리카노 같은 맛을 원하신다면은 그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리브레 커피의 버티고 네, 라는 원두예요. 그러니까 이 원두 자체가 좀 고소하고 견과류의 어떤 아몬드 그다음에 뭐 블랙보리 이런 맛이라서 아마 익숙하게 드셨던 아메리카노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비슷하게는 뭐 모모스 커피의 부산이라는 그 블렌딩 원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아메리카노와 비슷한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너무 일반적인 아메리카노보다는 조금 더 특색 있는 약간 산미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모모스 커피의 프루티 봉봉이라는 원두가 있어요. 근데 이 원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과일의 새콤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원두인데 그래서 과일의 약간 단맛들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노트 중에 브라운 슈가라는 노트가 있는데 그런 설탕 맛이 은은하게 이제 받쳐주는 그 맛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약간 산미 있는 것에 좀 도전해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원두가 이 모모스 커피의 프루티 봉봉 원두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난 산미가 꼭 있어야 저도 이제 그래요. 스페셜티 커피를 먹는 느낌이야. 산미 그 왜 척도 표시해 놓잖아요. 맞아요. 최고점에 있어야 먹거든요. 골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전주 광커피의 오로라. 오로라? 네, 이 원두가 되게 다른 그 원두들은 아무래도 그 고소함이라는 맛이 조금 깔려 있어야 돼서 무게감으로 치면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차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이제 뭐 백도, 리치. 저는 제가 먹었을 때는 리치 맛이 좀 많이 느껴졌던 그런 강한 산미이지만 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산미를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원두가 바로 이 광커피의 오로라 원두입니다. 나는 오로라를 좀 먹어봐야겠다. 그러면 가서 네. 강한 산미 얼마나 강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로라랑 같이 또 뭐 광커피의 새벽도 좀 산미가 강한 원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원두들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두 추천까지 다양하게 해주셨고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한 번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번 가서 정말 즐겨야만 진가를 만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자주 찾게 되는 게 내가 안 먹어본 원두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계속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제 국인 씨가 초창기부터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가서 이제 사장님을 또 존경하게 돼버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재방문할 예정이에요. 국인 씨를 만나게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청취자분들 가시게 된다면은.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문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휴무일이 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이틀 쉬어요. 그래가지고 그 휴무일만 좀 피해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다 검색하고 가십니다. 맞아요. 네, 한번 가실 때. 네, 인스타그램도 있죠, 어차피. 네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고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 1길 2-20 1층에 위치한 이화마을에 있습니다. 브루잉 커피바 유난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거진 W였어요.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원주시 자치행정과 대신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고향사랑 기부제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나고 자란 고향 혹은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응원하고 싶은 더 나아가서 덕질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서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요새 워낙 지역에 돈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게 기부라도 해서 좀 돈을 마련해주자 그런 지역 활성화 취지로 만든 제도고요. 일본에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고향 납세 제도라고.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고향세, 고향 납세 제도. 이걸 참고해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주 시민이잖아요. 그럼 일단 원주시에는 기부를 못 하겠죠. 그렇죠. 네, 기초자치단체니까. 그리고 강원도 본청에도 기부를 못 합니다. 여기도 광역자치단체 본청이니까. 여기 빼고는 다 된다. 전국 모든 지역. 그래서 강원도라 하더라도 춘천, 강릉, 영월, 뭐 평창, 횡성 뭐 다 할 수 있어요. 원주 빼고는 기초자치단체는 원주랑 강원도만 아니면은 그렇죠. 할 수 있다. 강원도도 강원도 본청. 이게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강원도 본청 빼고는 강원도 다른 지역은 다 된다. 네네. 기초자치단체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재 씨가 원주 오기 직전에 그렇죠. 원주에 제가 그 군 전역하고 나서 원주로 전입신고하기 전에 사실 제가 기부를 했습니다. 맞아요. 원광시장님 제가 재원을 마련해드렸어요. 고향사랑 기부. 기억하시죠? 네. 아니 왜 국인실 아직까지 안 하세요? 그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어쨌든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여기 보면 나고 자란 거가 영도 그거 지나온 곳이 워낙 많아. 네. 부산 영도. 네. 그다음에 자란 곳 강서구. 서울 강서구. 네. 그다음에 뭐 관계가 깊은 지역 뭐 용인시. 용인 네. 대학을 다니셨으니까. 뭐 요 정도? 그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뭐 원주? 저울질하고 계십니까? 네, 뭐 그런 건 아닌데 세 개 중에 뭐 어디를 하고 싶으세요? 여전히 요 세 개 중에 고른다면 저는 강서구? 강서구의 정체성이 좀 많으시네. 네. 허준의 도시. 허준의 도시. 그렇습니다. 공약 꼭 실천해 주시고요. 그러게요.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넉넉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 이것도 늘은 거잖아요.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네. 그것도 뭐 적다 그래가지고 뭐 사장님들 더 크게 기부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신다 막 이러면서 지역들이 늘려달라고 하니까 작년인가 2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가 되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 내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는데 특산품이 또 경쟁이 치열합니다. 맞아요. 매력적인 어떤 상품들 내걸어서 여기 기부하시면 이런 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죠. 그래서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강원도는 보통 속초 만석 닭강정이 가장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하죠. 뭐 못 먹어서 참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아직 못 드셨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는데 먹어봤나? 내가 이제 기억이 안 나.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맛있죠. 그리고 춘천 닭갈비, 횡성 한우, 동해 오징어 등이 인기인데 원주는 뭐 토토미, 치악산 한우, 당도 최고 치악산 복숭아, 모월 소주, 오키 방앗간 들기름 참기름, 원주사랑 상품권,
소금산 그랜드밸리 입장권, 인터블고 상품권, 그리고 뮤지엄상 관람권 이런 거 있고요. 네. 원주가 가능한 자원은 총 동원하고 있는 맞아요. 거죠. 이것도 새로 이제 추가된 거잖아요. 네, 요새는 이런 것도 생겼어. 소품길 사운드 워킹 상품이 여행 상품이 치유 관광 상품으로 추가됐어. 그러니까 우리 왜 자연을 거닐면서 이렇게 마이크 갖다 대면서 소리 듣는 거 있잖아요. 물소리, 뭐 새소리, 뭐 이런 거 들으면서 힐링하는. 그게 이제 사운드 워킹인데 생태 감수성을 가족과 함께 기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약간 이 어쨌든 답례품이면은 여행 상품이죠. 예, 여행 상품으로 함께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는 혹시 혼자 할 뭐 수도 있고. 음악 파일을 주나 이런 생각이 왜 이래? 그 정도는 아니야. 명색이 답례품입니다. 근데 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요새는 또 가족끼리 맞아요. 많이 네. 해보세요.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참여를 해보세요. 알죠. 예. 저 치악산 둘레길 그래도 종종 걸어봤어요. 마이크도 갖다 대 보시고 네. 하시라고요. 자연의 소리를 좀 들어보시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다채롭게 생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구미가 당기죠. 답례품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강서구, 영도, 용인. 안 그래도 이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영도도 그렇고 제가 용인시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 둘 다 썩. 뭐 특산품 보통 이런 거 주지 않아요? 근데 영도구도 뭐 매력적인 그게 잘 없어요. 뭐 주는데요? 커피 드립백 뭐 이런 거 주고 여느 지역에서 다 네. 주는. 그러니까 그 지역만의 독특한 뭐 그런 게 없다. 맞아요. 강서구는 특히 더 그래요. 이게 메디힐이었나 어디 메디힐? 네. 그게 제품 뭐 거기 업체가 강서구에 위치해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뭐 워시 뭐 비누 뭐 이런 비누? 뭐 이런 거 주니까 진짜 형식적인 느낌이네. 그러니까 근데 서울 애들은 절박함이 없어 사실은. 서울 자치구들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비수도권이 좀 네. 절박하게. 영도구는 좀 영도는 그러니까 영도도 좀 의외였어요. 그래요? 오히려 원주가 오히려 더 좀 다채로운 것 같아요. 그럼 원주도 좀 너무 단조롭다는 얘기 많았었는데 네. 저희가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도와 강서구는 더 좀 마음이 분발해야 안 되나? 가거든요. 용인시를 한번 봐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게 확실히 네. 지역 간의 역량 차이가 이런 데서 느껴져. 네. 얼마나 이런 거를 다채롭게 기획을 잘해서 맞아요. 단백을 구성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고향사랑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보호 또는 지역 주민 문화예술 복원 증진,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또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새 또 인기인 게 특정 사업에 돈을 내는 지정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단위로 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지정 기부를 못 해가지고 그냥 원주시에 딱 준 거야. 원주시에 주니까 원주시가 그냥 알아서 뭐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뭐 알 턱이 없죠. 근데 지금은 반드시 이 사업에 쓰라고만 지정해서 내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약간 크라우드 펀딩. 그렇죠. 그래서 요즘 고향사랑 기부가 완전히 사실상 지자체 텀블벅이 돼버렸어.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어. 얼마나 더 매력적인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모을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유산기, 그러니까 텀블벅도 있긴 하지만 이런 공익적이거나 이런 사업들은 해피빈인가? 그것도 많이 해피빈도 있죠. 그거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네. 이제 아예 지자체에 돈을 주는 거니까 지자체들도 해보겠다. 민간 플랫폼과 이제 협력을 해서 많이 펼쳐나가고 있는데 나름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보면은 광주 동구가 최고 우수 사례로 꼽혀요. 일단은 광주 극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중 하나죠. 아카데미 극장과도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 네. 어느덧 개관 9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 광주 극장의 100주년까지 그 이후까지 쭉쭉 만들어가자. 그래서 이 광주 극장의 운영비를 모금하는 고향사랑 기부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금 마련. 그래서 아니 여기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 촬영을 여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폭삭 소가수다 촬영도 최근에 해서 더 유명세를 떨치고 있죠. 광주극장이 어쨌든 운영비 모금도 있었고 그리고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ET 야구단이라고 있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해체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이 ET 야구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마련하는 모금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유기견이 많아서 안락사 문제가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도시명 유기견 입양 카페를 마련하는 모금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딱 가치 중심적인 것도 있고 관심사에 따라서 이렇게 딱 기부를 하고 싶게 또 만드는 기획력과 홍보력이 돋보이는 프로젝트들을 줄줄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게요. 동구에서. 그래서 동구가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24억을 모금했는데 전국 1위였습니다. 그럼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적절하게 또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네요. 동구가 인구가 제가 알기로 그 10만 명대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억이면은 그 참고로 원주가 작년에 얼마야? 원주가 작년에 3억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원주의 8배, 9배? 거의 거기에 비견하는 성과를 낸 거죠. 인구는 3분의 1인데.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사례 또 살펴보면은 참고로 지금 광주 동구 인구를 쳐보다 이렇게 되는데 인구가 10만 5,482명이에요. 딱 10만을 넘어 10만을 딱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남 곡성과 영암에서는 지역에 없는 소아 청소년과를 개설하는 운영비를 또 모금하기도 했어요. 저도 봤을 때 이게 되게 눈에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네. 공공 어떻게 보면 의료의 관점에서 사실 이런 거 진짜 지역에 소아 청소년과가 없어? 이거는 좀 기부를 해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애처로운 마음 이런 걸 좀 자극을 하잖아요. 우리 소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그럼요. 이런 걸 펀딩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소하는 약간 이런 톤이 약간 유니세프 톤 약간 이런 쪽으로 가.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아름다운 제자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잘 마케팅을 또 해가지고 기획력과 홍보력을 통해서 또 모금을 잘 했고요. 최근에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산불 피해가 또 컸기 때문에 이걸 또 긴급 모금을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채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근데 원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 기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2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마케팅이 아쉬운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냐면은 무실동 36초교 후문 굴다리 진출입구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설치. 뭐 좋은 취지죠. 근데 좀 재미로 따지긴 그렇지만 이게 뭔가 구미가 당기게 할 만한 이런 좀 워딩을 좀 쓰면 좋겠는데 마케팅 문구나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잖아. 진출입구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설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가 좀 더 이 제목에서부터 선명하게 드러나면 아니면 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뭐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라든지 또 펀딩을 하려면 또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감정에 호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걸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게 1차선이고 이래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게 되게 사고 위험이 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를 좀 이제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목. 맞아요. 뭐 우리가 해볼까요? 아무튼 그리고 치악산 둘레길 주민 편의시설 설치 사업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약간 남 얘기 같잖아. 그쵸. 주민 편의시설 설치 사업. 그리고 꼭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드니까. 그러니까 뭐 치악산의 친구가 돼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그냥 남 도와주는 느낌처럼 되니까 기부를 하고 싶다가도 약간 마음이 좀 떠나지 않을까. 이게 다른 우리가 소개했던 프로젝트에 비해서 좀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원주시 정부가 아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대신 전해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시청 안에서만 고민하다 보면은 창의적이고 좀 톡톡 튀는 게 잘 안 나오시나 봐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좀 맡겨보겠다. 이게 똑같은 아이디어라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표현이 좀 다르게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다른 지역 사례나 이런 거 들어보시고 또 오늘 원주에 살면서 이런 거는 좀 고향사랑 기부 그 모금 재원으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요거 공모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수요일이 마감이에요. 4월 30일.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혹은 이메일 lsh07039@korea.kr로 접수가 가능을 한데요. 시 홈페이지에 공고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주시 공식 블로그에도 이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셔도 어차피 맞아요. 홈페이지로 다시 가야 되긴 해서 홈페이지 공고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1등 한 명에게는 30만 원, 2등 2명에게는 20만 원, 3등 3명에게는 10만 원을 주는데요. 모두 원주사랑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럼요. 원주사랑 상품권 구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올해 6월 중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때? 우리도 뭐 좀 아이디어 하나 내볼까요? 뭐 하나 있으세요? 저 이미 약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뭔데요? 저는 그 원주천에 벚나무들 다 뱄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언제 베어질지 모르니까 그 벚나무를 좀 옮겨 식재하는 그 비용을 한번 모금해 보면 어떨지. 많이 모금해야겠는데 근데. 그렇지. 동구만큼 모금해야겠는데 진짜. 10배는 더 모금하면은 이게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런 프로젝트도 진짜 전국적으로
벚나무를 좀 살려달라는 그쵸. 의미로 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개는 그냥 베어버리고 그렇죠. 마니까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더라도 얼마만이라도 최소한 좀 모인 만큼이라도 이식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아쉽네. 그런 걸 진작했습니다. 저기 작년 아니지 원주 씨가? 그래도 뭐 아무튼. 남은 거라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벚꽃이 많이 폈나 보러 갔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너무 베어져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툭툭 끊기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한창 벚꽃 시즌이면 거기 많이들 가시는데 올해는 허전하실 것 같아요. 썰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가능하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뭔가 시 예산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그런 거 이런 거 좀 명분 좋게 해가지고 공모전에 좀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광주극장 아까 있었죠. 그러면 아카데미 극장 복원을 고향 사람 기분 해보자. 다시 세워보자. 극장을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시민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있을 때 살리는 비용을 이걸로 모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원주 씨가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만약에 뭐 그게 여기도 광주극장도 운영비를 모금한 거잖아요. 제가 이게 정확히 개정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에는 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맞아요. 아카데미 극장이 있었더라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운영비를 마련하는 어떤 그런 우리도 전국적으로 이슈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고향 사람 기부 사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려졌다는 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래도 극장이 남아 있었더라면은 꼭 바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걸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아이디어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한번 내겠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복원 살려내라. 그런 거 한번 내보겠다는 거고요. 어쨌든 자치행정과 대협력팀에서 지금 한창 모집 중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아이디어 보내주시면 우리 또 원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원주시 자치행정과 대신 고향사람 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전해드렸어요. 벚꽃을 이번 주까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태풍급 비바람이 예보가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비가 오는 것도 비 오면 당연히 떨어지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바람이 심상치가 않다. 엄청 나더라고요. 맞아요. 돌풍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던데 예보에. 맞아요. 얼마나 심하길래. 아니 어제만 해도 우리가 지금 봄이 다 됐다. 뭐 거의 더워가지고 여름인 것 같다 점심 때는 그랬는데 뭐 그런 말 하기가 무섭게 지금 주말 날씨가 변덕이 심합니다. 지금 그리고 보니까 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눈이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4월에 무슨 때 아닌 눈이냐. 이거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나는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게 점점 더 평년 기온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높낮이가 너무 심하고 언제든 눈도 올 수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절이라는 그러니까 계절이 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계속 지속된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날씨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적응해야죠. 뭐 옷도 다 계속 마련해 넣지 못하고 뭐 다 꺼내놔야 돼. 일단은 옷장에다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진짜 건강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확 추워지고. 아니 국인 씨가 지금 회복했다가 다시 조금 맞아요. 목 상태도 그렇고 기미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이거. 약이라도 다시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아플 때 바로 병원 가서 약 받아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먹어야죠. 건강 관리 좀 필요합니다. 이게 기후가 이게 변화무쌍할 때는 진짜 환절기도 그렇고 철저하게 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적응해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잘 버텨봅시다 우리. 원조하는 척도 들어주시면서요. 저희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원조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157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